안녕하십니까 수험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대산전기학원의 전력공학 강사 김민혁입니다. 지금부터 풀어볼 문제는 2022년도 3회 대비 CBT 전기기사 전력공학 출제 예상 문제가 되겠습니다. 분명히 나올 거예요. 그런 믿음을 갖고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1번 문제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는 여러분 조금 어렵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천천히 한번 접근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과 같은 154 송전교통에서 F점에서 여러분 삼상 단락 고장이 발생했다. 지금 여기가 이제 F점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지금 문제에서 물어보는 것은 고장 전력은 얼마인가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것은 고장 전력이라는 것은 단락 용량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삼상 단락 용량을 구하세요라는 문제입니다. 그럼 주어진 조건을 계속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지금 발전기가 두 대가 있는데 두 대가 병렬 운전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용량이 30짜리고 하나는 용량이 20짜리예요. 용량이 다르다는 거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 용량이 하나는 20이고 하나는 30. 그리고 각각의 여러분 퍼센트 리액턴스가 20% 그리고 20%. 20% 똑같은데요. 여러분들 여기에서 기준 용량이 지금 다르다라는 것은 이렇게 해서 체크를 해 주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 변압기가 퍼센트 리액턴스가 몇 프로? 예, 10%. 근데 변압기 용량이 얼마 기준이에요? 50메가볼트 암페어가 기준이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 어쩌고저쩌고 조건 다 준 거예요. 그 다음에 선로는 100M의 기준으로 퍼센트 임피던스가 5%다. 그러면은 여기가 이제 선로라고 할게요. 선로의 임피던스가 여기 5%. 자, 그러면은 지금 여러분께서는 지금 여기 5%, 여기 10%, 여기 20%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해요? 네, 기준 용량을 먼저 정의겠죠. 제가 문제 푸는 스킬을 알려드릴게요. 가장 먼저 여러분 마음속으로 무슨 용량을 선정한다? 기준 용량을 선정한다. 그러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기준 용량을 선정할 때 가장 큰 걸 기준으로 하거든요. 그럼 예를 들어서 100MVA를 기준으로 했다라고 가정할게요. 그러면은 나머지를 기준 용량에 맞게 퍼센트 임피던스 또는 퍼센트 리액턴스를 다 모으면 돼요. 환산하시면 되시겠죠. 자, 그러면은 여기 얘부터 한번 환산해 볼게요. 이 친구부터. 얘는 자기 용량이 얼마예요? 20이죠. 그 다음에 기준 용량 얼마예요? 100. 자기 용량분의 기준 용량 곱하기 환산하고 싶은 퍼센트 리액턴스 20% 곱하면 되겠죠. 그럼 이거 몇 프로예요? 네, 100%가 되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친구를 해야겠죠. 얘는 자기 용량이 얼마예요? 네, 30이에요. 그 다음에 기준 용량 얼마예요? 100입니다. 그 다음에 환산하고 싶은 퍼센트 리액턴스가 몇 프로? 20%다라고 주어졌네요. 자, 그러면은 요거 20% 계산기 두드리면 얼마 나오냐? 66.67%가 나와요. 숫자가 좀 깔끔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렇게 환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변압기 볼게요. 변압기의 자기 용량 얼마예요? 50이죠. 기준 용량 얼마라고 했어요? 100. 자, 지금부터는 암산해도 되겠죠. 그럼 이거 몇 배 커지는 거예요? 2배 커지는 거니까 암산하면 이 10%가 몇 프로 되는 거예요? 그렇죠. 2배 커지니까 20%가 되는 거고, 마지막으로 여기 선로 있죠. 선로의 퍼센트 리액턴스가 몇 프로? 5%라고 했는데 이 5%는 몇 MV의 기준이야? 100MV의 기준이니까 얘는 환산할 필요가 있다 없다? 그렇죠. 환산할 필요가 없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얘하고 얘를요 간단하게 임피던스 맵을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고장점 기준에서 발전기 이렇게 두 대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변압기가 있고, 그 다음에 선로가 있다고 할게요. 그럼 얘가 몇 프로였어요? 100%. 그 다음에 얘가 66.67%. 그 다음에 여기 변압기가 몇 프로? 20%. 그 다음에 선로의 퍼센트 리액턴스는 5%. 그대로 오겠죠. 왜? 용량이 100이니까. 그러면은 얘하고 이제 병렬 계산해 주면 되겠죠. 요거 병렬 한번 계산해 보시면 100 플러스 66.67분의 100 곱하기 66.67을 하시면 대략 이게 몇 프로가 나오냐면 대략 40%가 나옵니다. 다행이네요. 얘는 간단하게 했을 때 몇 프로가 나온다? 40%가 나온다. 그러면은 고장점 F에서 봤을 때 얘하고 다 직렬이죠. 그럼 40 더하기 20 더하기 5는 총 퍼센트 임피던스 또는 퍼센트 리액턴스 토탈 값이 얼마예요?
65%다라는 겁니다. 자, 65%까지 나오셨다면 이제 끝난 겁니다. 삼상 단락 용량 구하면 PS는 자, 내가 토탈값 구한 거 얼마? 65%분의 100 곱하기 기준 용량 얼마? 100. 요 계산기 두드리시면 대략적으로 요 3번이 나올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내용을 정리를 해드리면 여러분 이러한 고장 계산 문제가 나오면서 용량, 즉 자기 용량이 다 다를 때는 기준 용량 하나를 선정한 다음에 각각의 퍼센트 임피던스 또는 각각의 퍼센트 리액턴스를 다 환산을 해주신 다음에 임피던스 맵을 표현하면서 여러분 나중에 토탈 값을 계산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간단하게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거에 이제 기사 시험에 나올 때는 좀 복잡해 보이겠지만 산업기사 또는 전기기사 실기 시험에 가게 되면 이런 문제는 거의 보너스입니다. 그래서 1차 때부터 한 번쯤은 풀어보시는 게 도움이 될 거예요. 자, 다음 문제 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문제인데요. 2번 문제는 약간 이제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여러분 마음 편하게 해드릴게요. 이런 문제는 정답을 암기하는 문제예요. 정답을 암기하는 문제인데 왜? 정답이 안 바뀌거든요. 자, 한번 내용 살펴보도록 할게요. 66kV 비접지 송전계통에서 지금 여기서 키워드는 사실 비접지예요. 즉 비접지라는 것은 여러분 접지를 안 한 걸 얘기하는 거죠. 그럼 무슨 결선이에요? 즉 델타 결선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영상전압을 얻기 위하여 여러분 영상전압이라는 키워드가 어디에서 나옵니까? 비접지 계통에서 일선 지락 사고 시 여러분 지락 전류를 우리가 영상전류 그리고 그때 건전상의 전위상승의 그 전압을 영상전압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었죠. 즉 뭐가 어려워? 이거는 무슨 사고와 지락사고와 관련이 되어 있다 이런 얘기예요. 자, 영상전압을 얻기 위하여 변압비가 66,000대 110짜리인 PT 세대를 그림과 같이 접속하였다. 66kV 선로 측에서 일선 지락사고 시 2차 측 개방단에 나타나는 전압은 약 몇 볼트입니까? 지금 여기가 몇 차 측이냐? 2차 측이에요. 그리고 여기가 몇 차 측이에요? 네, 1차 측입니다. 지금 1차 측 PT를요. PT 세대를 빠졌네요. 그림이. 얘도 요렇게 PT가 한 대, 두 대, 세 대 Y 결선됐다 이런 얘기고요. 자, Y 결선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에 전압이 정상시에 얼마냐? 루트 3분의 66,000이에요. 여기도 얼마? 루트 3분의 66,000. 여기도 얼마? 루트 3분의 66,000. 그러면은 여기 2차 측은 얼마냐면 정상시에 루트 3분의 110. 여기도 마찬가지로 루트 3분의 110. 여기도 얼마? 루트 3분의 110이에요. 정상 상태에서. 근데 만약에 1차 측에서 예를 들어서 A상에서 일선 지락이 발생했다 할게요. 그러면은 지락된 상은 여러분 몇 볼트가 되냐면 0볼트가 되고요. 나머지 상은 전위가 몇 배 상승하냐? 루트 3배 상승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예를 들어서 여기가 지락이 됐어요. 그럼 지락된 상은 얘는 이제 나가리 끝나는 거예요. 얘는 몇 배? 네, 루트 3배. 얘는 몇 배? 네, 루트 3배 상승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루트 3분의 110볼트가 루트 3배 상승되면은 110볼트가 되는데 조심하셔야 돼. 지금 이 문제에서는 요 개방단, 제가 요 초록색으로 동그라미 친 요 개방단에 걸리는 전압이에요. 그럼 이 개방단에 걸리는 전압은 이 전압과 이 전압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루트 3분의 110 곱하기 3배 이렇게 계산하셔도 되고 또는 선생님 저는 이렇게 계산하기 싫은데요 라고 하시는 분은 110 곱하기 루트 3배를 하시면 돼요. 이렇게 계산하든 이렇게 계산하든 상관없습니다. 그럼 대략적으로 약 190.53V가 뜹니다. 그래서 정답이 190V인데 요거는요 여러분께서 암기하셔야 되는 거의 정격에 가까운 정격 사항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지금 정격이라고 제가 적었는데 오해하지 마세요. 정상 상태가 아니라 지금 뭐라고요? 그렇죠. 일선 지락사고 시에 요 개방단에 뜨는 전압이 항상 몇 볼트다? 190볼트가 거의 정격에 가깝게 우리가 쓰고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상전압 나오잖아요. 그리고 지락사고 나오잖아요. 그럼 몇 볼트를 체크한다? 190볼트를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시험 문제에서는요. 그림이 여기에 빠질 수도 있어요. 빠질 수도 있는데 정답은 똑같아요. 몇 볼트? 네, 190볼트입니다. 다음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3번 문제는 간단한 문제니까요. 여러분 체크만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400kV 암페어짜리 단상 변압기 몇 대를 썼대요? 3대를 썼대요. 그리고 나서 델타 결선을 했는데 한 대가 고장이 나서 무슨 결선을 했대?
VV 결선을 했대요.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V 결선 시의 출력 PV는 루트 3에다가 곱하기 P1을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P1은 단상변압기 용량, 한 대 용량이죠. 그럼 얼마 넣으시면 돼요? 네, 400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럼 대략적으로 정답 3번이 나올 거예요. 자, 다음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원자로의 감속제가 구비해야 할, 지금 원자력 발전, 그 중에서 키워드가 뭐예요? 감속제가 나왔죠. 그러면 여러분 원자력 발전에서 중요한 세 가지가 있죠. 감속제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제어제, 그 다음에 냉각제. 요 세 가지는 기본적으로 여러분께서 잘 알고 계셔야 돼요. 자, 그 중에서 뭐가 나왔다? 네, 감속제가 나왔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나라가 여러분 감속제를 뭘 쓰고 계시는지 아세요? 네, 알고 있어야 돼요. 이거 뭐예요? H2O, 즉 경수를 쓰고 있죠. 자, 경수를 쓰고 있다. 그러면은 감속제의 역할이 뭡니까? 즉 고속 중성자를 저속 중성자로 에너지 레벨을 떨어뜨린다라고 했었죠. 근데 그 저속 중성자라고 얘기를 하지 않고 우리가 열 중성자라고 해요. 그럼 그 의미가 열 중성자라는 말이 고속 중성자를 저속 중성자로 떨어뜨렸다. 그걸 열 중성자라고 한다. 이게 이제 감속제의 간단한 이야기인데, 자, 그러면은 감속을 잘 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감속비가 커야겠죠. 또는 감속 능력이 클 것. 네, 같은 말입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보시면 중성자와의 충돌 확률이 높을 것. 중성자와 충돌 확률이 높으면서 이 에너지 레벨을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충돌을 시켜야 에너지 레벨이 많이 낮아지겠죠. 그래서 얘도 맞는 말이에요. 얘도 맞는 말이고, 그 다음에 동글뱅이 1번 볼게요. 중성자 흡수 단면적이 어떻게 할 것? 네, 작을 것. 이것도 맞는 말이에요. 근데 이거 조심해 주세요. 이거 조심. 왜 조심하냐? 여러분, 중성자 흡수 단면적은 다 작아야 돼요. 딱 하나. 만약에 시험에서 제어제를 얘기하잖아요. 이 제어제 같은 경우에는 중성자의 흡수 단면적이 클 것이에요. 얘 빼고 나머지는 중성자 흡수 단면적이 작을 것이다라는 거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정답은 이제 2번으로 체크를 할 텐데, 원자량이 큰 원소일 것. 땡, 틀렸어요. 감속제는 가급적이면 원자량이 작은 원소일 것. 이렇게 정리를 내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수도 있고, 뭐 중수도 있죠. 그 다음에 뭐 흑연도 있고요. 또 베릴륨도 있어요. 이런 게 우리가 이제 감속제로 사용하는 건데, 우리나라는 뭘 쓰고 있다? 경수를 쓰고 있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서 다음 문제 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 문제, 단로기의 사용 목적은? 여러분, 단로기를 우리가 약어로 뭐라 한다고 그랬었죠? DS라고 한다고 그랬었죠. Disconnecting Switch. 이 친구의 역할은요, 무부하시 선로를 개폐한다. 즉, 여러분 얘는 부하 전류를 차단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렇죠? 부하 전류 차단하지 못하고, 자, 당연히 사고 전류 또한 역시 차단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얘는 뭐 때문에 쓰냐? 즉, 유지 보수할 경우에 무전압 상태에서, 여기서 말하는 무부하라는 말은 무슨 상태라고 그랬었죠? 네, 맞아요. 무전압 상태 또는 무전류 상태. 즉, 서킷 브레이커 차단기가 투입되어 있지 않은 상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용 목적이 무부하시 선로를 개폐하기 위해서 사용한다. 그러면 나머지 또 중요한 내용들 좀 정리를 해야겠죠. 이 단로기는 아크 소호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네,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차단기와 가장 큰 차이점 중에 하나가 바로 아크 소호 능력이 없기 때문에 부하 전류도 차단하지 못하고 사고 전류 역시 차단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이해되셨죠? 자, 요 정도로 가볍게 한번 살펴보고요.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6번. 그림에서 같이 일반 회로정수 ABCD. 지금 ABCD가 있는데 선로의 길이가 2배로 되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원래 여러분 일반 회로정수, 여기가 송전단이고 여기가 수전단이라고 할 때 ABCD 하나만 있었죠. 근데 얘가 이제 2개가 됐다. 즉 길이가 2배가 되니까 얘가 2개가 생겼다. 이랬을 때 일반 회로정수 A0, B0, C0, D0는
얼마인가. 딱 보면 왠지 어렵게 느껴지지만 실제 문제 풀어보면 아무것도 아니죠. 그래서 실제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그러면은 A, B, C, D가 있었는데 두 배로 늘어서 얘가 하나 더 생긴 거예요. A, B, C, D. 자, 이랬을 때 이 값은 전체가 얼마가 되냐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은 A 곱하기 A 플러스 B 곱하기 C죠. 그러면은 A 곱하기 A니까 A의 제곱에 플러스 BC고요. 자, 그 다음에 A 곱하기 B, 그 다음에 더하기 B 곱하기 D죠. A 곱하기 B 플러스 B 곱하기 D. 그 다음에 C 곱하기 A, 그 다음에 더하기 D 곱하기 C. D 곱하기 C가 되는 거고, 마지막으로 C 곱하기 B 더하기 D의 제곱이겠네요. CB 더하기 D의 제곱이다. 간단하죠? 자, 이렇게 간단하게 풀어서 정답은 몇 번이 되는 거예요? 네, 1번이 되는 겁니다. 뭐 어려운 문제 아니니까요. 요 정도 하고 또 넘어갈게요. 7번 문제 볼게요. 조속기의 폐쇄 시간이 짧을수록, 여러분 조속기라는 건 뭐예요? 속도를 조절하는 기기를 우리가 조속기라고 하죠. 그러면은 이것을 좀 많이 헷갈리셔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걸 헷갈리지 않게끔 제가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조속기가 이제 폐쇄 시간이다라는 얘기는 이제 모터가, 서버 모터가 동작하면서 뭐 예를 들어서 니들 밸브가 완벽히 차단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을 얘기하는 건데, 보통 2초에서 한 5초 정도 그 내에 잡습니다. 그리고 보통 우리가 이제 속도 변동률은 크면 안 좋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30% 이하가 되게끔 우리가 설계를 해요. 근데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해봤자 시험장 가면 헷갈립니다. 그래서 이거 공부할 때 어떻게 여러분 생각을 하시냐면 이렇게 생각을 해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차단기를요, 고속 차단할수록 여러분 개통해주는 충격이 경감된다고 했었죠. 즉 그와 마찬가지로 빨리 얘를 폐쇄하면 폐쇄할수록 여러분 수차의 전압 변동률은 작아진다. 그렇게 여러분께서 좀 이어서 생각하시면은 정답 외운 데는 크게 어려움이 없을 거예요. 이런 문제는요, 안 바뀌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자, 다음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8번. ZCT에서 입력을 받아 동작하는 계정기는, 여러분 이제 ZCT가 우리나라 말로 뭐죠? 영상 변류기죠. 그렇죠? 영상 변류기. 영상 변류기. 그러면은 영상 변류기의 역할이 뭐예요? 영상 전류를 뭐한다? 검출한다. 자, 뭐 참고 삼아 말씀을 드리면은 GPT는 뭐였죠? GPT는 요 계기 이름이 뭐예요? 접지형 계기용 변압기죠. 접지형 계기용 변압기인데 이 친구는 역할이 뭐예요? 영상 전압을 검출한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께 이제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GPT도 지락사고와 관련된 거고 ZCT도 뭐예요? 지락사고와 관련된 거다. 지금 여기 영상전류 검출인데 그 의미가 뭐예요? 지락 전류를 검출한다, 이런 얘기죠. 즉 지락사고 시에 그 지락 전류를 변성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게 ZCT다. 그러면은 그 영상 전류를 검출해서 누구한테 보내주겠어요? 그렇죠. 바로 GR. GR이 뭐예요? 지락 계정기죠. 지락 계정기 또는 시험에서는 뭐라고도 이야기합니까? 지락이란 말 대신에 접지 계정기다라고 이렇게 우리를 쓰기도 하죠. 그래서 접지, 지락, 동상, 영상 다 같은 선상에 있는 키워드들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은 그 지락 계정기의 한 일종이 뭐예요? SGR. 선택 지락 계정기가 정답이 되겠죠. 선택 지락 계정기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언제 쓰여요? 2회선 이상 또는 다회선 이상에서 고장난 회선을 선택적으로 차단하는 계정기다라고 해서 시험에 되게 잘 나오죠. 이 SGR을 조금 더 보충 설명을 드리면은 이 영상 변류기에서 영상 전류를 공급해서 SGR한테 주고요. GPT에서 영상 전류를 공급받아서 SGR한테 또 보내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SGR이 실질적으로 동작할 때는 두 가지 물리량이 필요해요. 영상 전압과 영상 전류. 뭐 이랬든 저랬든 어디에다 보내주냐라고 물어봤으니 SGR이 정답이 되겠죠. 다음 문제 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번. 전력계통에서 안정도 향상 방법이 아닌 것을 골라라. 문제 상당히 쉽습니다. 내용 볼게요. 선로 및 기기의 리액턴스를 낮게 한다. 그렇죠. 두 번째, 고속도 제페로 차단기를 채용한다. 네, 그렇죠. 그 다음에 고속도 ABR을 채용한다. 예, 다 부드럽네요. 3번이 틀렸죠.
중성점 직접 접지 방식을 채용한다? 틀렸어요. 조심하세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직접 접지 방식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는 게 중성점 직접 접지 방식이 맞아요. 그러나 중성점 직접 접지 방식의 단점이 뭐였었죠? 그렇죠. 바로 과도한 정도가 나쁘다라는 거예요. 안정도 차원에서만 본다면 중성점 직접 접지 방식을 채택하는 것은 좋은 게 아니겠죠. 안정도라는 논점만 봤을 때는 소호 리액터 접지 방식이 더 좋은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한번 살펴봤고 이어서 10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초고압용 차단기에서 개폐 저항기. 여기서 키워드는 뭐예요? 개폐라는 말이죠. 왜 개폐 저항기를 다느냐? 개폐 서지 이상 전압을 억제하기 위해서. 예, 가끔 이렇게 쉬운 문제도 나옵니다.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20문제 중에서요. 여러분께서 어느 정도 공부하시면요. 5문제에서 많게는 한 9문제 요 정도는요. 보자마자 답이 나오는 그런 문제들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렇습니다. 그러니 이거 너무 쉬운 거 아니야? 라고 오해하지 마시고 가볍게 정답 체크하시면 되시겠어요. 자, 11번 갈게요. 송전솔로에서 코로나가 발생하면 전선이 부식된다. 그 전선이 부식되는데 어떤 기체 때문에 그런가? 바로 오존이죠. 자, 오존은 여러분 화학기호가 뭐예요? O3죠. 여러분 이게 뭡니까? O3라는 것은 강한 산화제예요. 강한 산화제이다 보니까 전선을 부식시킬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이제 본 수업 때는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설명을 많이 드렸었는데 우리 이제 문제 풀 때는요, 요 정도 가볍게 체크만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다만 여러분께서 알고 계셔야 되는 게 뭐예요? 이 코로나에 대해서 시험에서 상당히 많이 나오죠. 1차에서도 많이 나오고 2차에서도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코로나에서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되는 게 첫 번째, 코로나에 대한 정의 알고 계셔야 되고 두 번째, 코로나 임계전압. 임계전압에 대해서 빠삭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코로나 방지대책. 그 다음에 네 번째, 코로나에 관련된 영향들. 그 영향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다? 전선이 부식된다. 무슨 기체 때문에? 오존 때문에. 제가 지금 여기서 다 설명은 못 드리지만 기본적으로 여러분 이 정도 내용은요. 꽉 잡고 있으셔야 합니다. 다음 문제 또 풀어보도록 할게요. 12번. 송전솔로의 중성점 직접 접지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골라라. 일선 지락사고 시 건전상의 대지전압이 거의 상승하지 않는다. 바로 이것 때문에 우리나라가 중성점 직접 접지 방식을 송전솔로에서 채택을 하고 있죠. 즉 대지전압 고장이 나도 거의 상승하지가 않아요. 이상전압이. 그렇기 때문에 개통의 절연 수준을 낮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낮아져도 되는 거죠. 당연히 경제성이 있겠죠. 그럼 개통의 절연 수준이 낮아진다? 이걸 우리가 어떻게도 표현하냐? 단절연 또는 저감절연이 가능하다. 여기서 이제 단절연이라는 의미는 뭐냐면 계단 형태로 절연을 낮출 수 있다. 그래서 graded insulation이라고 해요. 계단적으로 줄일 수 있다. 그래서 단절연 또는 저감절연이 가능하다. 그렇죠. 바로 이것 때문에 우리가 하는 거였죠. 이것도 맞는 말, 이것도 맞는 말. 그럼 정답은 4번인데요. 보호계전기가 신속히 동작하겠죠. 왜요? 지락전류가 크기 때문에 중성점 직접 접지 방식을 채택했을 경우에 지락전류가 크기 때문에 보호계전기 동작이 신속히 동작하는 거 맞아요. 그러나 여기 뒤에 틀렸죠. 과도한 정도가 좋다 아니면 나쁘다. 끝에가 틀렸어요. 과도한 정도가 나쁘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결론을 내주셔야 합니다.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13번. 송전솔로에서 자 여기서 조심하셔야 될 부분 체크해 드릴게요. 자 송전솔로 자 별표 칠게요. 송전솔로에서 정상분 임피던스를 Z1, 그 다음에 역상분 임피던스를 Z2, 영상분 임피던스를 Z0라고 했을 때 옳은 것을 골라라. 정답은 2번을 골라주셔야 돼. 정상분과 역상분은 항상 같습니다. 그러나 영상분 임피던스보다는 어떻다? 작다더라. 약 한 얘가 4배 정도 크는데요. 단순한 암기예요. 근데 선생님 뭘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문제에서 뭘 물어봤어요? 송전솔로라고 물어봤죠. 근데 만약에 여러분 변압기라고 하잖아요. 그럼 정답이 얘예요. 1번이야. 그래서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무조건 여러분 정답을 2번을 찾으시면 안 되고 주어진 조건이 송전솔로에서 물어봤는지 또는 변압기에서 물어봤는지 반드시 우리 수험생분들께서 구분을 해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다음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14번. 과도 안정 극한 전력이라. 여러분
안정도의 종류가 세 가지가 있었죠. 첫 번째, 정태 안정도.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 있었어요? 동태 안정도.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가 있었죠? 과도 안정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태, 동태, 과도 요 세 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뭐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예, 과도 안정도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죠. 여러분 정태 안정도란 건 뭐예요? 정상적인 운전 상태에서 부하가 서서히 증가했을 경우에 그때 공급 능력을 우리가 정태 안정도다라고 했었고 그 다음에 과도 안정도는 무엇을 가지고 과도 안정도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냐면 부하가 급작스럽게 증가한다든지 아니면 계통에서 큰 사고가 발생했을 때, 즉 큰 외란이 생겼을 때 그때 내가 전력을 공급하는 그 능력을 과도 안정도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쉽게 우리가 정답을 3번 부하가 갑자기 사고가 났을 때의 그 극한 전력을 과도 안정 극한 전력이라고 한다더라. 지금 동글뱅이 2번 보시면 부하가 서서히 증가할 때의 극한 전력은 정태 안정 극한 전력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태를 물어봤는지 과도를 물어봤는지 이렇게 해서 구분만 하시면 시험 문제 거의 뭐 보너스게 맞출 수 있습니다.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15번 중거리 송전선로에서 T형 회로에서 일반 회로 정수 C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자, A, B, C, D가 있죠. 자, 연습해 볼까요? A는 뭐예요? 전압비. B는 뭐예요? 임피던스. C는 뭐죠? 어드미턴스. D는 뭐죠? 전류비. 여기서 이제 C를 물어봤으니까 정답은 뭐겠습니까? 어드미턴스겠죠. 자, 근데 여러분 이렇게 끝내면 좀 아쉽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수험생분들께서 이 정도는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T형 회로에서 좀 기억하셔야 되는 거. 기본적인 건 뭐예요? T형 회로의 A, B, C, D 값. 어떻게 우리가 외웠었죠? 자, 여기 1 플러스 2분의 ZY. A하고 D는 대칭회로에서 같죠? 그래서 1 플러스 2분의 ZY. 여러분 T형 회로 한번 그려드리면 자 이렇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잠깐만요. 제가 이렇게 한번 그려볼게요. 자, 요거는 뭐예요? 예, 파이형이고. 그 다음에 T형은 어떻게 그려야 돼요? 자, T형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릴게요. 요게 여러분 뭐예요? 예, T형이고 요게 뭐예요? 파형이죠. 같이 보셔야 되는데 자, T형부터 한번 해볼게요. T형이기 때문에 여기 2분의 Z, 2분의 Z 여기 뭐예요? 어드미턴스 Y 이렇게 있죠. 그래서 어드미턴스는 하나고요. 임피던스를 반땡했어요. 그래서 어드미턴스는 안 그렸으니까 반분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Y가 그대로 오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는 임피던스 자리죠. 그래서 Z 가르고 1 플러스 4분의 ZY다. 여기 이제 T형 회로의 4단자 정수고 지금 제가 이항 그리는 김에 하나 더 그렸는데 여기 뭐예요? 파형 회로죠. 파형 회로의 4단자 정수 ABCD 이것도 역시 여러분 알고 계셔야 돼요. 2차 실기에서도 나오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여러분들께서는 이 산을 넘으셔야 돼. 그래서 꼭 여러분께서 암기를 하고 계셔야 돼요. 그러면 파형 회로에서도 마찬가지로 1 플러스 2분의 ZY, 1 플러스 2분의 ZY 요건 변하지 않고 그대로 오죠. 지금 T형에서도 그대로 왔죠. 파형에서 그대로 옵니다. 그 다음에 요 파형에서는 어드미턴스를 반등했죠. 2분의 Y, 2분의 Y. 임피던스는 그대로 있죠. 임피던스 그대로 있으니까 임피던스 여기는 뭐예요? 예, 그대로 임피던스만 오면 되는 거예요. 근데 어드미턴스 반등이 있으니까 Y 시작하고 1 플러스 4분의 ZY. 그래서 여러분 T형 회로 그 다음에 파형 회로의 각각의 회로 정수 값은 이렇게 해서 암기를 하고 계시는 게 좋습니다. 자, 16번 갈게요. 소호 리액터 접지 방식. 자, 무슨 방식? 소호 리액터 접지 방식에서 10% 정도의 과보상을 한다고 할 때 그 과보상 무엇을 얘기하죠? 오메가 L가 3 오메가 C분의 1 얘가 같은 걸 뭐라고 하죠? 완전 보상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자 이게 같은 게 아니라 여러분 약간 오른쪽을 크게 하죠. 3 오메가 C분의 1을 좀 더 크게 한다.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 예, 과보상해 준다 라고 하는데 지금 얘를 몇 퍼센트 정도 크게 했대? 10% 정도 크게 했다. 아, 요 식 고르는 거니까 어렵지 않게 2번 오메가 L은 3 오메가 C분의 1로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근데 여기에서요. 여기에서 왜 이렇게 과보상을 해주냐라고 한다면 정답을 뭐라고 하셔야 돼요? 직렬공진에 의한 뭐다?
이상전압을 뭐하기 위해서? 이상전압을 억제하기 위해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과보상을 해준다더라. 이렇게 과보상을 해주는 이유까지 여러분께서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7번 갈게요. 고장전류와 같은 대전류를 차단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여러분 보너스 문제죠. 차단기. 서킷 브레이커는요, 만능 엔터테이너예요. 그래서 부하전류도 개폐 가능하고 고장전류, 그 고장전류가 어떤 고장전류이든 간에 다 차단할 수 있습니다. 일선 지락사고시의 지락전류 또는 삼상단락사고시의 삼상단락전류 역시 모두 다 차단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나머지 보기들을 잠깐 보면은 달루기는요, 앞에서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얘는 무부하 상태예요. 무부하 시에만 선로를 개폐할 수 있다. 그래서 부하 전류도 차단하지 못하고 사고 전류도 차단하지 못하죠. 아무 능력이 없는 친구야. 그러면은 선로 개폐기 얘는 뭐냐? LS인데 거의 누구하고 똑같냐? 달로기하고 거의 똑같은 게 선로 개폐기다라고 말씀드렸죠. 라인 스위치라고 하는데 얘도 무부하시만 선로를 개폐하는 개폐기다. 그래서 DS를 불려놓은 게 LS다라고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유입 개폐기. 얘는요, 여러분 부하 전류는 개폐 가능해요. 부하 전류는 개폐 가능해. 근데 사고 전류는 개폐 가능하지가 못합니다.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했어요? 고장 전류니까 고장 전류가 정상 전류보다 훨씬 더 크죠. 그래서 이렇게 큰 전류를 차단하는 것은 바로 차단기가 하는 거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다음 문제 또 풀어보도록 할게요. 18번 피레기. 여러분 피레기가 나왔네요. 피레기의 기본적인 피레기의 구조와 그리고 피레기의 역할, 그 다음에 피레기의 구위 조건, 그 다음에 피레기의 전격, 요 네 가지는요, 피레기에서 정말 많이 시험에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자, 그 중에서 요 18번 문제는 피레기의 이제 구비 조건과 관련된 내용들이네요. 자, 보시면 시간 지연이 적을 것. 그쵸. 빠딱빠딱 여러분 방전하면 좋겠죠. 그 다음에 충격 방전 개시량은 낮을수록 좋겠죠. 충격 방전 개시량이 높으면 깨딱하다가는요, 서지가 들어와도 방전을 안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낮은 전압에도 빨리빨리 방전을 하려면 충격 방전 개시는 어떻게 돼요? 낮아야 되는 거고요. 연속해서 흐르는 정상적인 전류를 우리가 속류다라고 했었죠. 그럼 그 속류는 당연히 잘 끊어줘야겠죠. 그래서 속류를 차단하는 능력이 클 것. 이것도 맞는 말이에요. 자, 3번을 보시면은 방전 내량이 크면서, 자, 여기까지 맞아요. 방전 내량이라는 것은 방전할 수 있는 능력이 크면 좋다. 자, 근데 뒤에가 틀렸네요. 제한 전압은 높을 것이 아니라 제한 전압은 낮을 것이죠. 피레기가 자르고 남은 전압, 남게 되는 그 충격 전압을 우리가 뭐라고 하죠? 그죠? 피레기의 제한 전압이죠. 그럼 제한 전압이 낮으면 낮을수록 변압계의 절연 강도가 작아져도 되니까 제한 전압은 뭐 할수록 좋다? 작을수록 좋다. 자, 그러면은 피레기야, 그 피레기의 보호를 받는 변압기, 얘네들의 절연 관계를 합리적으로, 경제적으로 잘 설계를 하는 게 좋겠죠. 그걸 우리가 뭐라고 했었죠? 맞습니다. 절연 협조라고 했었죠. 그래서 이러한 제한 전압이 나오면은 절연 협조의 논점까지 끌고 가셔야 되고, 그 다음에 절연 협조의 기본이 되는 것은 무엇이냐? 그럼 당연히 정답은 피레기 또는 피레기의 제한 전압이 정답이 되겠죠. 자, 그러면은 19번 가겠습니다. 19번 문제 좀 쉬운 문제네요. 자, 송전단의 전압이 66kV이고 수전단의 전압이 60kV다. 자, 그 다음에 주어진 내용이 뭐냐? 부하를 끄는 경우에 수전단 전압이 63kV다라고 됐어요. 그럼 이건 뭐예요? 바로 무부하시 수전단 전압을 이야기하는 거다. 여기 뒤에 뭘 구하라고 했냐? 전압 변동률을 구하라고 했어요. 그럼 전압 변동률 입실로는 VR분의 VRO 마이너스 VR이죠. 그래서 조심하셔야 돼. 전압 변동률일 때는 뭐예요? 여기에 무부하시 수전단 전압이 올라오는 거죠. 그러면은 63 빼기 60 나누기 60 곱하기 100 하시면 한 5% 정도 나올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으로 하시는데, 만약에 시험에서 전압 변동률이 아니라 만약에 전압 강하율을 물어봤다면, 여러분 전압 강하율을 물어봤다면 전압 강하율 뭐 델타는 어떻게 돼요? 송전단 전압 빼기 수전단 전압 나누기 수전단 전압이 되겠죠. 자, 그러면은 이때는 수치를 뭘 넣어야 돼요? 송전단 전압이 66이고 빼기 수전단 전압이 60이죠. 나누기 60. 그 다음에 곱하기 100. 그
그러면은 이렇게 계산한 것은 이렇게 계산한 것과 당연히 다르겠죠. 그래서 여러분 시험장 가시면 전압 강하율을 물어봤는지 전압 변동률을 물어봤는지 반드시 구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거 실수하면 너무 아깝죠. 자, 마지막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20번. 6.6kV 각 배전선에 접속한 부하 설비 및 수용률이 표와 같고 각 배전선 간의 부등률이 1.17로 하였을 때 변전소에 걸리는 최대 전력은 약 얼마인가? 즉 합성 최대 전력 구하라는 건데 문제 자체는 난이도가 낮아요. 다만 계산기를 입력하기가 좀 힘든 거죠. 한번 볼게요. A, B, C, D 부하가 4개가 있고 각각의 수용을 줬네요. 그럼 합성 최대 전력 어떻게 구합니까? 기억나세요? 부등률 분의 각 부하 최대 수용 전력의 합이죠. 그럼 각 부하 최대 수용 전력의 합은 부하 설비 용량 곱하기 각각의 수용률을 다 곱해 주시면 돼요. 한번 써볼까요? 그럼 4716 곱하기 0.24 더하기 1635 곱하기 0.74 그 다음에 더하기 3600에다가 곱하기 0.48 그 다음에 더하기 4095에다가 곱하기 0.32 한 다음에 와우 이거 계산이 한참 두드려야겠네요. 이거 나누기 얼마? 1.17로 나눠주시면 그게 바로 합성 최대 전력이 되는 거죠. 그러면 제가 두드려 봤더니 대략 3번 정도가 나옵니다. 여러분들도 반드시 계산기를 사용하시면서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앞날의 건승을 기원하면서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언제든지 대산전기학원에 문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힘내세요. 수험생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